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53일 동안 진행된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3.15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경고한 데 대해 금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약속 이행 촉구 광고를 문제 삼아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SBS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얼마 뒤 일베 게시판에 캡처돼 올라간 사실이 있다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53일 동안 진행된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토대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돼 난항을 겪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 매직 의혹을 보고서에 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이 입증됐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대국민 보고서를 내겠다고 맞섰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정청래 민주당 간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과정을 겪었으면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이 꼭 단일한 결론이어야 된다는 단일한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공방이 여야 간에 오갔지만은 여당은 여당의 입장을 담고 야당은 야당의 입장을 담아서 결국은 나중에 또 국정조사를 하는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또 우리 국정조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또 이 국민들이 한목에 이 국정조사의 경과와 결론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 의무자, 우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한번 식사하시면서 잘 생각하셔서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잘 판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간사께서는 여야가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옳은 것만 국조 결과보고서에 채택해야 됩니다. 틀린 것까지 다 넣자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댓글 흔적은 너무나 많았고 댓글 흔적을 찾았고 그런데 2012년 12월 15일 밤 8시 8분부터 지워졌고 조작하는 언론 브리핑을 공모하는 현장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개한 또 동영상을 통해서 작년 12월 16일 날 수십 개의 키워드로 검색했다 하는 양심에 찔렸던지 그 말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 없는 표정으로 기어가는 개미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니, 수십 개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4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의원께서 명확하게 또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4개밖에 하지 않았고 발표 현장에는 수십 개로 했다. 명백한 허위 아닙니까? 대국민 사기극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을 진실만을 담아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역제안합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3.15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경고한 데 대해 금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수석의 이 같은 입장은 박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요구하는 김한길 대표와 박 대통령 간 회동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을 촉발시켰음을 상기시키며 국정원 대선 개입에 침묵하는 박 대통령을 비난했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입니다. 3.15 부정선거가 시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랍니다. 한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와 비교한 것은 귀태 발언에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흑색 선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입니다. 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유권자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3.15 부정선거에 빗대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약속 이행 촉구 광고를 문제 삼아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오늘 서울시 광고를 공익광고를 빙자한 박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뒤 공직선거법 86조 5호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의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무상보육 지원 약속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 공개석상에서 한 약속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SBS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얼마 뒤 일베 게시판에 캡처돼 올라간 사실이 있다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오늘 국민TV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해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가 뉴스 화면에 삽입돼 전국에 방송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SBS에 일베 회원이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SBS 내부에서 심의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에 착수했다라는 글을 이제 내부 사내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이 그대로 일간 베스트에 한 2-3시간 후에 올랐어요. SBS 사내에서만 볼 수 있는 글이 일베에 2-3시간 만에 그대로 올라왔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내 게시판 로그인을 해서 접속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SBS 직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최 의원은 그러면서 SBS가 SBS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동영상 삽입 실수에 대해 사과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니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이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을, 북측은 박용일 적십자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수석대표로 남북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대표단이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상봉 정례화와 화상 상봉, 인도적 지원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상봉 신청자 7만 2천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상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 반년, 국민은 행복한가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정훈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후보자였던 황철주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였던 한만수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남기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허태열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김기춘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현직 국정원장 남재준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최현락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국정원 요원 김하영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조명철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김재원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김태흠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이장훈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윤재웅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김도읍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경대수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주중대사 권영세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 수사관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국가정보원 직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정부 여당의 세법 개정안에 가슴 쓸어내렸던 봉급생활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전월세 대란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4대강 녹조 바라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난 5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약속한 국민 행복시대 오기는 오는 것입니까?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한국일보 장제구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2011년 한국일보 중학동 신사옥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사측에 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사 돈 130여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신모 전 한국일보 상무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새벽에 중북부에 많은 비를 뿌린 구름이 충청과 남부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중북부는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과 남부 곳곳에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11시 현재 강수량은 보령이 120mm로 가장 많고 춘천 94, 부안 88, 광주 40, 서울은 3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폭염은 꺾였지만 비가 일찍 그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오후에 기온이 다시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